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내 컴퓨터 화면에 우연히 볼빼미가 딱 보여가지고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엉이는 귀가 이렇게 보여. 알겠지? 볼빼미 이렇게 돼 있어. 볼빼미.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 되게 쉬워. 부엉이 비읍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 귀 우울한이 있으면은 부엉이랑 볼빼미를 생각해. 둘 다 귀엽잖아. 무시무시한 동물들이긴 한데. 한번 수열에 관련해서 설명해볼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계속 연결시키면서 푸는 연습을 해볼게요. 점화식 구조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해준 게 마지막 항을 알려주고 앞에 첫째 항을 구하려고 한 건지 첫째 항에 대한 힌트를 주고 그 뒤에 항을 구하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역방향 추적을 해야 될지 정방향 추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역방향 정방향 문제 아닐 수 있죠. 여기 기출에는 그 관련 문제가 많지만은 실제로 최근 수열은 잠깐 쉽게 나왔다가 또 올해 육모에 조금 경향이 바뀌어서 나오고 했었으니까 수열에 대한 그냥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110번의 정답 나오죠. 네, 110번에 정답 18 넣어야 되는데 됐어. 얘는 요 된 친구들은 그 뒤에 거 조금 더 풀고 있어도 되는데 요 얘기 하나 들어보고 가봐봐. 여기다가 내가 계속 비슷한 필기를 해볼게. 뭐냐면은 A1은 K라고 그랬지? 첫 항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줘. 첫 항 자연수.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뭘 줬냐면은 5항이 4항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는 결국에 여기서 물어본 게 첫 항에 나올 수 있는 첫 항들의 합을 다 구할 수 있게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시험장에서 현장에서 판단을 할 때 뒤에서부터 해결하는 게 빠른가?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가는 게 빠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첫 항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은 뒤에 항부터 가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 그치? 근데 이게 자연수라고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뭘 거저 먹고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이 수열이 이렇게 점화식이 구성되어 있잖아.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 그리고 AN,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이 AN 값이 여기 0보다 작거나 반대로 쓸까? AN이 0보다 작거나 했을 때 AN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다 대입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한 개 구조가 뜰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나열을 해나가다가 5항이 4항보다 크다라고 적고 있으니까 이거 지켜서 풀면은 정답이 나오겠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어떤 의심을 해보냐면은 내가 정방향으로 푸는 게 빨랐나? 옆방향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웠던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풀면 좋아요. 둘 다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한쪽으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문제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좀 판단하는 연습들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역방향 기준으로 해서 주인공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냥 연결시켜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항이 처음에 K라 이렇게 있지. K.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아까 얘기한 그 상황이야. 양수기 때문에 그냥 K에서 빼기 2 곱하기 1을 빼주면 되겠어. 2를 이렇게 빼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갈 때는 세 번째 항에서는 격을 나눠주는데 이게 K-2를 기준으로 해서 2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 빼기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K-2에다 마이너스 7 뺐지? 마이너스 7 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 4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줬어요.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자리가 K-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K-6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지.
3화까지 했으니까 몇 개 안 남았어. 이거 지금 이렇게 가지 두 번만 더 치면 돼. 이렇게 지금 두 번만 더 치면 돼.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어. 뭘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 역방향 추적하면서 이 범위 계속 확인하잖아. 그치? 근데 정방향 추적에서도 제가 필요해요. 어디서 필요하냐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마음대로 이거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조건을 뭐를 붙여야 되냐면은 이 K-2가 0보다 크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K 값이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잡고서 위를 썼다라고 하는 거를 잡아가야 돼요. 그치?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 K- 있고 마이너스 K- 있는데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K-2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고 나왔다. 따라서 K가 2보다 작고 나왔다가 꼭 이렇게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절차를 밟아가면서 기다려줘야 돼. 그 다음 것도 하나를 해볼게. 그대로 가보면 K- 이번에는 3을 여기다 대입하네. 침착하게 해봐. 그럼 K-12.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 6 해야 되지? 마이너스 K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6 했으니까 마이너스 K가 나와. 이렇게. 근데 이때도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K-6이 양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K 값이 6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 밑에 거는 K 값이 반대로 6보다 작고 나타나야 된다는데 조심해야 될 게 아까 2보다 크다는 기본적으로 있었지. 이 라인은 무조건 그래서 2보다 커야 돼. 그치? 근데 동시에 6보다 작고 나갔다까지 나와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이 있어. 2보다 크고 6보다 작고 나타나를 지켜야 된다. 얘보다 얘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사항 하나 더 하면서 여기에서 얘 한번 계산하고 요거 얘에 대해서 얘 한번 계산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사항보다 5항이 커야 된다는 조건을 지켜야 되겠지. 그걸 지키면서 가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한번 써볼까? K-20 왜냐면 4 곱하기 2를 빼야 되는 거야. 8을 빼야 되는 거니까 K-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2에 빼기 8이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8 그냥 빼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 하고 밑에 거는 K 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8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이런 거는 그냥 아웃이 이해가 안 돼. 얘보다 얘가 무조건 작고 얘보다 얘가 무조건 작지. 그치? 문제에서 5항이 4항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빼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치? 그리고 이거 쓸 때도 이 조건 지켜줘야 되겠지? 여기서 이번에는 K-12가 0보다 크다니까 K 값은 12보다 크다. 여기 조건이 이렇게 달려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다는 데 썼네. 밑에 게 K가 6보다 크고 12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붙어줘요. 그치?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올 때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반대로 K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얘 때문에 오히려 저걸 다시 한번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차피 이게 또 나오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부등식을 써주냐면은 이 부등식이 지켜지는 것을 찾아봐요. K-12보다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클 때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 해주면 여기 2K 그 다음에 여기는 16.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다시 한번 쓰면 K 값이 8보다 작다가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지. 6보다 크면서 8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그 K 값은 7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수 있어. 그치?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요거 할 때 여기 K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마이너스 K보다 K 마이너스 8이 확실히 커요. 그러면 이걸 그냥 생각해주면 2K 여기가 8 하고 나면은 여기 4 K 이렇게 식이 정해져. 그럼 4보다 크고 6보다 작고 나왔다니까 이 K 값은 5랑 6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5 더하기 6 더하기 7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 밑에 거는 해보면 여기 좀 모순이 생긴다는 거 바로 잡아봤었어요. 확인을 해보면 돼요. 밑에 거 한번 해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거 자꾸 연습해요. 이 기출 문제에서 점화식 문제 다 어렵고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상한 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전부 다 15번급, 22번급 문제였거든. 그치? 근데 이거 그래도 정확하게 익혀놓으려고 하면은 이 번호를 한번 매겨. 점화식의 구조를 보면서 여기 1번, 그 다음에 첫째 항 마지막 항 시그마 값 같은 것들 보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 추가되어 있네. 2번, 구하는 값이 뭔지 보면서 3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정방향 추적해야 될지 역방향 추적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1번 문제가 24년 6월 평가원이었어.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이거는 이제 3항부터 6항까지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아까보다 좀 훨씬 복잡해졌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하은이 혹시 이해 안 되고 다시 설명해줄게. 이해 안 되고 설명해줄게. 아니 좀 헷갈려. 노란색 번호가 일단 같은 친구들은 113번 추가로 풀면 되겠고 파일이 어디서 여기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 보면은 K-12가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0보다 클 때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K가 12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6보다 크다가 있었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거야. 이 밑에 거는 괜찮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K가 2보다 근데 이거는 왜 내가 그대로 썼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야 되거든.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는 K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범위가 포함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 그대로 썼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113번의 정답은 3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5번 혹시 참 없는 거 115번 이제 정답 나왔어. 113번. 답이 30. 아, 30번 잘했어. 회진 됐어. 된 사람들은 115번 한번 도전해보고 113번 좀 헷갈린다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게. 조각 문제 푸는 방식이랑 원본 문제 푸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문자 도입하는 것만 좀 다르게 할 건데 근본적으로 풀이 방향은 비슷해.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할게요. 이 문제는 이 점화식 문제가 아니었지. 점화식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 문제 24년 9월 평가원 네,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풀었던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그냥 무너졌냐면은 시그마 뒤에 있는 일반항이 AK로 생각했어요. 그런 문제만 이제 접해왔다 보니까 SK를 1부터 7항까지 더하라가 무슨 뜻이지? 이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이겠거니 생각을 해서 문제 풀다가 꼬였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SK라고 하는 거 좀 주의를 해야 돼. 이 103번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니까 SN을 이렇게 문자를 도입을 해볼게요.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해요. 당연히 첫 장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니까 상수항은 없어. 그 다음에 첫 장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써줘. S1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지. 근데 이 값이 첫 장이랑 것도 같잖아.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A 플러스 B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SN이라는 식은 바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AN제곱 플러스 B 자리는 4-A지. 4-AN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는 시그마에 대입하면 돼. 시그마에 대입을 해보자. K는 1부터 해가지고 8까지 한 다음에 AK제곱 플러스 4-AK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고 이 상황에서 계산해보면 A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A에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좀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 계산을 해주면 여기 A 다 합쳐주면은 168A 거기다가 플러스 144가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480이라 했지. 480 네. 그러면 그 A 값이 쑥 나와버렸지. A는 뭐가 나냐면 2가 나와. 그러면 여기다 원래식에다 대입해주면 SN은 2n제곱 플러스 B도 2지 4-2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AN으로 바꾸는 거 우리 수업 실때 4n 먼저 쓰고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뒤에 붙을 거 없지?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4니까 여기다 1 대입했을 때도 4가 되려고 하면은 이 4가 끝이다. 그래서 결론은 A 분의 설정이 된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근데 115번은 여기서 좀 더 추가된 게 있어. 그 설명을 좀 해보세요.
115번 정답 19 나왔어? 나왔어? 아니 나왔어? 우와 그랬어 115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여기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부분 있잖아. 수열에서 이런 조건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봤을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좀 어려운 친구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런 걸 읽고서는 하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돼 있으면 모든 항은 자연수고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엉이를 봤을 때 부엉이건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엉이니까 귀가 두 개군 이 생각을 뭘 빼면서 귀는 있을 건데 어쨌든 귀가 이렇게 보이는 건 그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를 했을 때 이걸 표시를 해줘요. 첫 항이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첫 항이 자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차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조건을 구체적으로 써놓고 시작하느냐 아니냐가 문제풀이를 관련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떻게 연결시켜 놓느냐면은 그 발상 노트에 이런 걸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수열에서 모든 항의 자연스러운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시작하자 이런 말도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항의 자연스러운 조건. 모든 항의 정수란 조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모든 항의 정수라고 했을 때도 공차도 정수해야 되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7항이 13의 배수라고 했어. 그거 한번 따라보자. 7항이 13의 배수인데 이번에 a 플러스 6라고 쓰고 이거를 13 곱하기 m 이렇게 표시를 13의 배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아까 이 방식을 썼잖아. 이 방식으로 하는 풀이 이 책에 해설에 한 번 더 나와 있거든. 그거 참고해보고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볼게. 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했죠. 공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 분자수의 합공식 2분의 그다음에 n 하고 2a 플러스 n-1p인데 k-1d k-1d를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여기에서 꺼낼 때 2분의 d k죠. 그러니까 이제 k 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애는 이 d밖에 없고 d, k, k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지. 2분의 d k 제곱 쓰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각 1차의 k를 갖고 있어. 2분의 2a-d k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이번에는 7까지 계산하려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 이거를 쭉 대입해줘. 2분의 d k 제곱 플러스 2분의 2a-d k 이렇게 하면은 이 계산이 2분의 d 그 다음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2분의 2a-d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준다.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얘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8a 플러스 56t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값이 644달러로 열려. 그치? 하고서는 양변을 이제 28로 나눠버려. 28로 나눠버리면 일단 a 플러스 1이는 하고 요 단위가 23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요. 그치? 그러면 이 두 개씩으로 가면 아까 a 플러스 6는 13m이 나왔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23m이 나왔어. 그러니까 둘이를 연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연립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연립을 하는데 연립을 해도 그게 풀릴까? 빼볼게. 4d는 13n 빼기 23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 그치?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비교를 하면 도움이 되냐면 아까 조각 문제를 한번 조각 문제는 a 값이 나오면서 계산이 끝나버렸거든.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연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럴 때 해결할 줄 도구는 수열이기 때문에 특별하잖아. 이 자연수열 조건, 사실 M도 자연수지. 이 자연수 조건들을 다 지킨다 하면은 넣어서 살펴봐야 될 순서성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뭐 대입을 해주면 1 대입하면 음수지? 안 돼. 공차 양수여야 된다 했잖아. 공차 자연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안 되고, M에다 2 대입하면은 2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해주면 이 4D가 3이야. 이만큼이 3. 아직 안 되지. D가 자연수 안 됐지. M이 3이면 39, 24 뺐으면 16. 이게 딱 되네. 이 상황이 정답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D값이 4가 나와. D는 4가 나왔고 D가 4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요 식에다 대입하면은 A는 15가 나오겠지. 15. 이렇게 계산하면서 정답은 A2는 19가 쉽게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험장에서 해야 할 풀이는 끝났어.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되지. 근데 약간 이제 우리 공부 차원에서 좀 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니면 뭐 약술로술이나 수리노술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뒤에 M 값을 계속 대입했을 때 D가 또 나오는 애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왜냐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더 이상 될 수는 없는 게, 여기다가 뭐 해보냐면은 3을 곱해봐. 3A 플러스 6D는 69.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얘에서 얘를 빼줘. 빼줘. 둘을 빼면은 이렇게 서로 빼볼게. 빼면은 2A,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야. 는 69 빼기 13M 되지. 그치? 근데 첫째 항이 이것도 역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M은 벌써 여기 6 들어가면 안 되거든. 6 들어가면 78이지. 5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M은 5보다 적절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3까지 쓰면 4, 5까지만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뭐 최소값 구하라, 합의, 이 A2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A2 하나만 구하랬으니까 여기까지 계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식 다 한번 연결시켜보고, 배수란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 배수. 13의 배수다를 했을 때 내가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13의 배수군 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 문제 못 풀려.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돼. 모든항이 자연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고 13의 배수를 했을 때 이렇게 써줘. 이 연결고리들을 설명을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내가 혼자 풀 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역시 노트에 계속 적어요.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오답 정리 노트가 좀 전에 발생됐다. 모든 항의 자연수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좀 모아가는 형태로 하면 돼. 그리고 실무 관련해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일단 정리하라고 좀. 됐어. 117번에 570, 118번에 155. 아니야, 할 거. 원본 문제 풀어서 원본 문제.
컴퓨터 자리에 부담스에 앉아 있어. 괜히 좋네. 약간 몇 년 전에 추억에 빠지는 것 같아. 같이 수업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괜히 그때 기억이 나네. 이것도 우리 한번 먼저 이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가 이 필기를 지울게 이제. 지우고 새로 다시 한번 연결시켜볼게. 나와 있는 얘기들 쭉 읽어보면 모든 항이 10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요한 조건인데 모든 항이 1000보다 작은 자연수. 이게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n이 6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에 대해서 이런 점화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7항이 4가 되도록 이랬으니까 이거 마지막 항을 준 거거든. 7항이 4를 이렇게 준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구하려고 한 거는 첫 항이 합이 뭔지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첫 항이 한 개로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마지막 항을 알려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조건으로 가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역순으로 가는 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식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간단하면은 역순으로 가봤는데 역방향으로 갈 때 이 AN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던 걸 이전 AN은 n분의 AN 플러스 그 다음에 AN은 n 곱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쓰면은 AN이 n의 배수가 밑에는 AN이 n의 배수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치? 4부터 거꾸로 추적해보는 거야. 4부터. 근데 이제 이거 좀 연습된 친구들은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다. 아직 안 되면은 오늘 정도를 기회로 해서 역방향 정리하는 것들은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지 라고 하는 거를 자신감을 갖고 가면 좋겠다. 뭐야 여기 7항이 있지. 7항인데 6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갈 때 이 n 6으로 나누라는 거야. 6, 4 이렇게 써도 돼. 맞지? 그냥 밑에 거는 6에다가 곱하기 4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애초에 이거 자연수란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런 애들은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지. 이렇게 바로 제끼면서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가보면 5로 갈 때니까 5항을 갈 때는 5분의 24 쓰고 그 다음 밑에는 5 곱하기 24를 이렇게 좀 써주면 돼. 그치? 근데 얘도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이 조건 잊으면 안 돼. AN이 n의 배수일 때 이것을 지키면서 가는 걸로 생각해주면 돼. 6의 배수고 5의 배수고 당연히 되는 상황인 거지. 요거 안 되는 상황까지도 쭉 잡아보면 되지. 이거 못했던 친구들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해봐. 혼자 해봐. 4항부터 해가지고 1항까지 가는 거 해보고 나랑 다시 한번 해볼게. 혹시 여기까지 119번까지 다 풀면 원본 문제 이제 싹 다 풀어놓으면 돼.
봐야 하는 거야. 옆쪽으로 가야지. 앞에서부터 가고 뒤에서부터 가서 만났어. 오, 잘했어. 아니 근데 여기 이쪽 분을 안 적혀. 마지막에 뭐야 되는 거지? 이쪽까지는 뭐야? 이게 2의 배수가 아닌 애가 같이. 얘가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2의 배수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80. 그렇지. 입장가를 가지고 그것도 있죠. 그리고 1하면 해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1부터는 1 나눠. 그냥 그 정도. 잘했어. 파이팅.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못해 하기 저런 줄 알고 아, 못해 저 음수가 나올 줄 알고 그거 절대값 자체는 의미가 참 나온 줄이야 다른 줄 아주 큰 의미 없었어. 저번 문제라서 조금 알면 정확하지 않다. 13, 5. 잘했네. 오, 좋아졌는데? 실제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더니 괜찮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118번. 다들 150원네? 어떻게 갔어? 어디서 어디로 갔어? 이렇게 갔나? 이거 더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거 55네. 잘했어. 위에 빨리 떴네. 앞에 다 괜찮았어? 앞에서부터 간 거야?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였어? 뒤에서 들어올 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 118번 문제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 142쪽을 한번 잠깐 볼까? 142쪽. (142쪽에) 이 조건이 있지. 5항 플러스 6항은 0이다. 실제로 지금 이 문제 아직 안 풀어봤으면 다시 풀면서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게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점화식에다 대입해버리잖아. 그럼 5항과 6항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뭘 숨겨놓은 거냐면은 이 마지막 항을 약간 숨겨놓는 트릭이라 생각해주면 되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5항 플러스 6항이 연을 했을 때 그럼 여기다가 5항, 6항의 상황에 대해서 대입을 해볼까? 라고 하는 연결이 됐었던 거지. 118번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 118번 문제 풀 때 뭐는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은 여기 5항 플러스 6항이 6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걸 연습해보자. 우선은 여기서부터 봐봐. 첫 번째로 이 점화식의 구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됐지. an 플러스 1은 여기 an 플러스 3 그 뒤에 부분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an이 홀수일 때 여기 an이 짝수일 때 근데 내가 이제 구조를 관찰해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이루탄항 사이에 어떤 뭐 차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특정 수가 나오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는 건데 딱 보면 이 홀수를 대는데 3을 더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넘어갈 때 이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홀수였어. 3 더했어. 얘 무조건 뭐거든? 왠지 짝수라고 해. 그치? 근데 만약에 A에게 여기 짝수를 여기다 대입했어. 근데 곱하기 2분의 1 했으면 여기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4를 대입하면 2가 되지. 6 대입하면 3 되지. 그러니까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첫 장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항이 자연수인 거야. 그치? 홀수 대입하면 짝수가 나왔지. 짝수 대입하면은 홀짝 둘 중에 하나가 나왔지. 분수 형태로 나오는 상황이 없다라는 얘기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러니까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 때 이거 조각 문제잖아. 그치? 근데 119번 문제 수능 문제잖아. 수능 15번 문제였어. 이런 문제 이제 잘 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한다는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연습을 하는 것들을 자꾸 발상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걸 보는 거고 이 문제 지금 못 풀었거나 아니면 좀 방향을 잘못 잡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오늘 되게 좋은 기회야. 이거 반드시 이런 발상들을 좀 정리를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A5 플러스 A6이 0이지. 0이 아니라 6이지. 6이라 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 세 개 이거밖에 없어. 1, 2, 3, 3, 3, 4, 2, 5, 1이라고. 그치? 그 순서상을 잡고 나서 어디 대입하냐면은 전부 다 여기다 대입해. 1 대입하면 4 돼야 되지? 이거 안 돼. 2 대입하면은 1 돼야 되지? 안 돼. 3 대입하면 6 돼야 되지? 안 돼. 4 대입하면 2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됐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숨겨놓은 거야. 쉬웠던 거. 그러니까 5항은 4다라고 알려주면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근데 5항 플러스 6항이 0이라고 했을 때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거를 통해서 자연수 순서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마지막 항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이게 이 문제 풀이의 열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역방향으로 가면은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습이 아직 좀 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연습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가보면 이제 A4가 4를 기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 8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나가면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보고 답을 맞춰봐. 155번 나와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여기 이거 두 개 이해했어? 다시 좀 들어봐. 이게 뭐였냐면은 5항이 1이고 6항이 5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n이 5인 상황인 거니까 홀수일 때 1 대입하면 4가 돼야 돼. 근데 지금 5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했지. 전부 다 대입해보면 된다. 근데 이제 그 풀이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다음에 순서상을 만들어서 생각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자연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간 거니까 이 사고의 흐름을 좀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1.6을 풀어가지고 다시 영상 우리 지금 따라오고 있어. 맞았어? 뭘 맞았어? 베이스를 125? 그거 120은 흔들면 풀었어. 118번 안 되는 친구 없어요? 다 있겠어. 1이 부족해. 어? 1이 부족해? 가서 확인해볼게. 사에서 3 빼면 1로 가지. 그거 안 썼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 해결된 친구들은 잠깐 쉬었다 하자. 이거 어떻게 알아? 쓰라고. 나 이거 나 오늘 또 버스는 만났어. 없다고 이게 또 만났다. 왜 만나? 이거 거의 부모님 게 자꾸 만나 이 박세현이랑 그러니까 부모님 되게 어떤데? 그냥 뚱땡이. 땡땡이 이제 끝났어. 그래서 말해줬어. 내가 대충 말해줬거든. 아 뭐야 뭐지? 아니 개판이 뭐지? 아 왜요? 이거를
그거는 무슨 할머니가 하시는 포장마차인데 제가 숨어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일찍. 그냥 숨어있다. 뭘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 있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맨 아니 아무도 안 계신다. 잠깐. 아, 그냥 끝나가신 거? 와, 저는 소독해서 몰랐어. 레전드 영어 기사님. 아 싫어. 만화를 창업이었다. 같이 기다려. 남들은 왜 오는 거야? 아니, 너무 대차는데. 아니, 제갈량이잖아. 미친. 오, 미친이 새벽까지 있잖아. 병원에. 저도랑 같이. 돌도도 연습하자. 아, 진짜? 그럼 대학교는 갈 생각은 없고. 근데 애초에 그거 안 좋구나. 생기고. 아니,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저런 데 적히는 건데. 주민등록. 아 빨간색. 어. 아니, 진짜 뭔지 알아. 아 근데 이거 합의해줬을 거야 애들이. 왜냐면은 근데 한두 명이 없어. 그냥 근데 사실 지키는 게 엄청 많은 거 같아. 근데 증거는 어떻게 아, 해? 증거는. 근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걔가 핸드폰을 다 지웠을 수 있잖아. 아,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이 무조건도. 아니 애초에 그 사진이 레전드야. 어제 나 봤잖아. 못 봤어. 그 사진이 진짜. 근데 지금 되게 잘 찍었어. 제발 잘 찍어. 아 진짜. 아니 막 흔들리지도 않고 진짜 정확하게 찍었다. 엄청나네. 너무 싫어. 근데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가는 게 신기해. 난 자퇴할 줄 알았어. 아니 애초에 내가 이렇게 그냥 뭐지? 그거 뭐 경찰서도 이제 받고 그 격리 조치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반에 못 들어오고 혼자서 그 야자실에 2학년 때 쓰던 데 있잖아. 헐, 진짜. 거기에 갇혀 있었다. 와, 대박이다. 밥도 밥은 혼자 먹어. 와, 격리 조치였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난 그 자퇴한 줄 알았는데 격리사 안 했어. 근데 우리만 애들 계속 몰러 갔다고. 근데 원래 날이 많았다며. 말 엄청 많았다. 근데 이제 맞아. 김민규 왔는데 이제 어깨 동무하고 공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수학문제 물어보고. 걔가? 걔 말 엄청 많았어. 걔 말 진짜 많았다고. 그리고 심지어 되게 요즘에 착한 애가 있었거든 작년에. 근데 걔가 사실한테 이제 한다 했잖아. 근데 걔가 진짜 착하게 말했어. 이거 좀 안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서 어쩌라고. 이렇게. 저도는 그냥. 아니 근데 뒤에 까맣다. 그거 왜 까먹어? 왜겠냐? 왠지? 안 찢어서. 그렇게 안 씻을 수가 있어. 아니 진짜 안 찢어. 몰라. 진짜?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 우리가 대학 같이 냄새 나가지고. 아니 그리고 우리 EMS가 있거든. 여기 거기 무슨 계란 꼭지 계란찜. 우리 일주일 동안 그거 먹었어. 무슨 몬스터가 진짜 세 개인가 있다. 왜 먹었어? 아, 나 몬스터라는 줄 알았잖아. 아니 근데 진짜 그걸 합법적으로 죽여서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완전 아들맘이야. 엄청 싸고 준다. 그래서 아니야. 그때도 막 화냈다고. 그 친구들한테 그냥 어머니 아프지. 뭐라고? 그럴 수 잘못 있어. 지금은 달라? 지금 좀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내 아들이 방에 대롱대롱 매달아. 진짜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아 놓을 거야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아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아들한테 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2시간 안에 떨어질 것 같아. 중력에 왜 다. 다음날 학교 오기래. 공기로 같이 막 계속. 그런 사람도 대학교를 가면 뭐 근데 내일 비행기 있으시 기준급이라고? 4시. 레전드. 뭐야, 잠시만. 너한테 왜 연락? 널 좋아하다가 처음에 얘기 들어서 나한테 엄청 순진하게 뭐라고 연락했는데? 친해지고 싶어. 야, 그 작년 6월 때 나한테 싹다 연락해. 그래서 맥주 줄게 이랬는데 무슨 거 좋아하는 맥주? 와이프? 그냥 마이크 줄까? 마이크 줄 테니까 무슨 맛 좋아하는지 알죠?
야, 걔 여자애들한테 DM 보내는데. 인수가 있어? 걔 인스타 있어. 인스타 지브리 필터 그게 주는 거 있잖아. 그래 나한테 번호달라고 진짜 몰라 아, 졌어? 좋겠냐? 아니, 플러팅이래서. 근데 그 짓을 하고. 아니, 완전 좋아. 진짜 웃기네 널 좋아하나 봐 그때부터 걔가 게임 시켰다. 근데 그래 시작해보자. 대기실로 하죠. 대기실로는 이미 잘 풀 친구도 있는데 시작 안 했으면 대기실로 차근차근 해보자. 이 123번이 25년 6월 평가원인 거니까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된 문제라고.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로그를 좀 불편해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2의 k 승꼴이 이게 자연수가 n이 2의 k 승이 아닌 걸로 생각하면 돼요. n은 2의 k 승꼴이 아닌 경우다. 이렇게 지금 변기사는 n이 로그 2의 n 자연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k의 범위는 1보다 큰 것 같은 자연수 k는 자연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주면 n은 2의 k 승꼴이 아닌 거고 밑에 거는 n은 2의 k 승 꼴이고 두 개로 분류를 하면 이게 좀 전에 있던 점화식의 구조를 분석해본 거야. 분석해본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7항이 24라고 했어. 7항이 24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마지막 항을 보면 마지막 항이 24다. 근데 8항의 값을 구하랬지. 그럼 이제 역추적을 해나가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역추적을 하다가 보면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27이요? 아, 이게 지금 잠깐만. 27.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역추적하다 보면 이 파랑을 건너뛰어가 버려. 그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는 걸 해보면 되겠고 3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할게. 이미 잘 푼 친구들 있지? 10? 답이 10 나왔어. 혹시 여기까지 다 푼 사람들은 오늘 배웠던 것들 원본 문제를 좀 풀어봐.
막혔으면은 연습을 해볼게요. 26번째 A26이 23인지 25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23인지 시작했어.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어떤 수열의 결과값이 아니라 이 자체 밑에 A 밑에 있는 천자였지.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어떤 점화식을 선택해야 될지는 이미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지. 밑에 있는 값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항상 여기 A 밑에 있는 첨자에 따라서 규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어차피 2의 거듭 제곱꼴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16 전까지는 그냥 규칙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계속 1씩 빼주면 되겠지. 1씩 빼준다 생각하면은 여기 몇 넣으면 돼? 이 3차이지? 3차이고 3차이려면 14 넣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16번 A16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 이걸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게 아니라 이 n 값이 2의 k승꼴이 일단은 얘를 따르려 했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식으로 세워서 계산해보자. 그럼 A17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16을 대입하면 로그 2의 16 곱하기 그 다음에 A 로그 2의 16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14지 14는 4 곱하기 A 4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랑을 구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얘가 그냥 휙 넘어가 버렸어. 여기까지 17에서 하고 나면은 갑자기 어디로 점프를 한 거냐면은 이쪽이 상으로 가. 상까지 바로 점프를 해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7이라고 이렇게 나와. 그치? 그 뒤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 안 남았지. A3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2분의 5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차근차근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문제에서 파랑을 어떻게 구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거든. 파랑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역추적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항들이랑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항들이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A8을 적어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 이거 다 추적해봤을 때 결론 안 났잖아. 그치? 그러면 구해야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항을 찾아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알고 있는 값들이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해서 파랑을 결정할 수 있다. 그치? 각자 얘도 역추적해서 만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써보면 파랑일 때에 대해서 파랑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지 않잖아. 이렇게 쭉 가는데 4항까지 간다 생각하면 5항 일단 5항에서 한번 멈춰. 그럼 여기는 파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뺀 거라고 볼 수 있어. 3을 이렇게 빼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4항 갈 때는 여기서 지금 뭘 판단해줘야 되냐면 여기 이 사이 관계식은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5항이라고 하는 거는 4를 대입해주면 로그 2의 4 곱하기 A 로그 2의 4다.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A2로 점프를 하네. 그거 한번 써볼까? 5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항 빼기 3이야. 하고 2 곱하기 A2 지금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다는 걸 알겠지? 그치? 여기 A2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대입하는 순간 정답이 나와. 그치? 저기서 A2를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A3 그 다음에 여기 A2, A1 가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A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n자리 2. n자리 2 대입하면은 A3는 로그 2의 2 곱하기 로그 2의 2 곱하기 A 로그 2의 2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 그치? 하고 나면은 이게 A1이 된다는 식을 알죠. A3는 A1
다 여기까지 따랐어. 그러니까는 A1이 2분의 5라고 하는 거 알죠? 그러면 여기서도 A1 찾을 수 있나? 그걸 생각을 해보면 A1은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어차피 A2가 있으면 이 A1이라고 하는 거는 A2 그냥 빼기 1일 수밖에 없어. 1은 2의 0승이지. 그치? 2의 0승은 안 돼. 그러니까 K 1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밑에 걸로 가면 안 되고 위에 거인 상황이야. 그냥 A2에서 1을 빼줘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걸 어디 연결시키냐면은 이 A2가 A1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 그치? 근데 A1 우리가 알고 있지. A1 아까 2분의 5인 거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2분의 7은 A2가 2분의 7인 게 이렇게 계산해서 그치? 그러면 정답 나왔지? 그러니까 곱하기 2하고 플러스 3하면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역추적, 여기도 역추적하고 여기서 그대로 통과해가기로 했으니까 A8을 기준으로 해서 역추적인 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123번에 이 원본 문제도 결국에는 역추적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 부호 판단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123번이 9월 22번이었어. 22번이니까 당연히 어렵긴 한데 역추적하는 거 연습하면서 부호 확인하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친구들은 125번으로 가보는데 125번을 어렵게 푸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생각해줄게요. 지금 잘. 이건 틀렸어. 오, 오, 잘했어. 이 125번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계속 쓰고 있지 말고 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점화식을 숨겨놓은 거라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an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2 곱하기 an이야. 이걸 그냥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번 푸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다 쓰고 있는 친구 봤는데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간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이 그냥 저것만 계산하라고 한 거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다만 지키면서 바로 사에서부터 이렇게 펼쳐나가면 돼. 이렇게 펼쳐나가면은 계산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배웠던 것들을 자꾸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그 절대값은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죠. 조각 문제라 가지고 발문이 좀 철저하지 못했어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음수가 하나도 안 나왔지. 음수가 나왔으면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는 일인데 애초에 될 수도 없네. 여기나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126번도 거의 유사한 문제지?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도 풀고 나면은 127번 문제 풀 때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야. 한때 비슷한 거 보이지? 아 그러네 그러네. 아 맞아 틀렸었어. 잘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은 어디에서 불치가 빠지냐면 A2 곱하기 S를 분수되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 부호를 모르니까 여기서 좀 혼란스러워져. 맞지? 둘이 곱한 게 양수인지 무슨지 우리 K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안 보이잖아. 그치? 아니 이 풀이 왜 좀 어려진지 이해됐어. 그래서 반대로 거꾸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전부 숫자거든. 숫자를 펼쳤을 때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역방향으로 가면은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서 지금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계산이 돼.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해보고 자꾸 뭘 때문에 정방향이 열렸는지 뭐 때문에 역방향이 열렸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면 돼. 여긴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해석을 줘. 오늘 시작했어. 오, 잘했어. 이제 110번 쪽에 가서 원본 문제 좀 마무리 안 됐는데.
126번 방향을 좀 설명해줄게. A2 곱하기 A3가 음수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점화식이 AM 플러스 1이 AM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정방향으로 추적해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되게 훌륭한 시도야. 잘했어.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좀 골치 아파지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계속 여기 미지수가 잡혀요. 미지수가 잡히면 A2 곱하기 A3가 음수자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게 힘들어져.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정확히 그렇게 가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 생각해보시면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110번인가 130번 하연이 이거 못 푸는 건 아니거든. 이 중에서 내가 아까 몇 번이었지? 아까 나한테 하연이 질문했던 문제 있었지. 110번. 110번 문제 풀 때 K부터 잡고 쭉 가는 상황에서 전부 다 범위를 잡았었거든. 범위를 잡아서 풀면은 해볼만 할 수 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게 범위를 잡아도 경우를 또 나눠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역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역방향으로 갈 때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A2 곱하기 A3가 음수다라는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있어. 그래서 정방향보다 역방향이 편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요 조건 때문에 우리 결론 내요. 이 조건. 이거 미지수로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기 우선 주인공을 바꿔주자. A 얘는 기준을 생각하면은 AM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M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5항, 그 다음에 4항, 3항, 2항, 1항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0이었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돼서 2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곱하면 또 0이지. 여기도 이렇게 하죠. 2 더하면 4 마이너스 1로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2,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펼쳐주면 6 마이너스 2 그리고 밑에는 1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 0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둘의 곱이 음수자를 했으니까 부호가 똑같은 거는 지우고 가죠. 여기 똑같지 둘이. 그 다음에 여기 괜찮고 여기 부호 똑같고 여기 밑에 거는 어차피 다 안 돼.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다 이렇게 하면 여기 되는 거야. 다 삭제 해놓고 이제 가면 그럼 마지막에 A1 하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A1 확보할 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0, 1 기준으로 해서 3 마이너스 2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1, 2분의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사항이 양수인 것만 계산하였으니까 1, 3, 2분의 5, 1, 2분의 1 이런 것들이 지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답이 그러니까 8이라서 틀렸다는 친구들 1이 2번 있어가지고 1을 하나 더 더하면 안 되고 1이 중복돼 있으니까 모든 양수 K값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값의 합은 7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29번의 아이디어도 그 생각을 했는데 129번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발상 노트에 정리할 부분을 119번 설명하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주시고.
이 가속권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지. 두 개의 이루탄 항사의 차이가 2이거나 마이너스 2이다.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뭐 A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AN에다가 플러스 2하거나 마이너스 2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화식을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지. 거기다가 각각에 대한 조건도 없어. 이건 괜찮은 상황. 근데 이 나조건을 잘 봐야 돼. 나조건을 볼 때 이것도 아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안 돼. m의 최소값은 3이다라고 돼 있으면 아 그렇군 일단 다른 것부터 봐볼까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꼬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왜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어? 지금 이상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최소한 하루에 진짜 몇 끼 먹어? 나는 한 1.5kg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새끼라고 잡아보자. 새끼가 평균인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친구가 나는 하루에 최소한 밥을 3끼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에는 이미 조건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한 끼 먹으면 절대 안 되더라. 2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치? 3끼 먹는 건 괜찮은데 4끼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 최소값이 3끼라고 얘기한 거고 최소값이 3끼다 이렇게. 그치? 그걸 해석해주면 이걸 봤을 때 인 자연수 m의 최소값이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A3은 A5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말고 A2랑 A4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 더 있지. A1이랑 A3도 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말을 해주고 시작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한번 포장해 놓은 거를 숨겨놔. 그래서 이거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바로 안 되면 이 문장 구조를 독해하는 방식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독해라고 하는 건 잘 읽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조건들을 낱낱이 조각 내놓자. 이렇게 해놔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유리해집니다. 이거 점화식 나열하면서 점화식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얘 보면서 문제 풀 수 없어요. 이거 보면서 문제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발상 노트에 정리를 해놔야 될 행동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엄청 쉬워져. 여기서 좀 시작해보면 첫 항이 일단 이 전제 조건은 충분하지? 첫 항이 알려져 있어. 이미 이 문제 첫장 주어져 있어. 첫장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A8 찾으라 했으니까 A8 찾아라. 첫 장을 통해서 A8 찾으라 했으니까 이거 그냥 부담 없이 정방향으로 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걸 역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 바로 가보면 A1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 처음에 12에서 14 그 다음에 펼쳐나가면 14에 10 그 다음에 여기서 16에 12 12에 8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18에 근데 잠깐 멈춰. 이거 멈춰야 되지. 얘 확인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3항 1, 2, 3항까지 왔어. 여기 A2고 A4가 이미 A1과 A3가 같으면 안 된다가 있었으니까 한번 지우고 가는 거. 같네. 이런 거 지금 다 지우면 되지. 끝까지 다 계산하고 있지 말고 너 우리 아까 썼던 조건은 미리 잡아놓고 해석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써볼까? 8에 대해서 10 쓰고 6 써. 그 다음에 보면은 2항과 3항도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14, 14 이것도 좀 지워야 돼. 10, 10 얘도 이렇게 지워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18을 있으면 18을 기준으로 했을 20, 16. 그 다음에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8, 4. 근데 이번에는 5항과 3항이 같아야 돼. 그치? 같으려고 하면은 16이네 정답. 그 다음에 8 정답.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근데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쉬워진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이렇게 계속 펼쳐나가게 할 거거든. 근데 제약 조건이 이제 없어. 이런 제약 조건 끝났지. 제약 조건 끝났으니까 계속 최대값이라면 여기다가 2를 계속 더해가면 돼. 그래서 최대값이
밑에 거는 계속 2를 빼면 되겠지. 2 3번도 하고 2 3번 빼는 걸로 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는 22가 최대, 2가 최대 이렇게 계산. 곱하기 하면 4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정리된 친구들은 이제 앞에서부터 원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고 아까 이제 단톡방에 올려줬는데 이제 원본 문제 여기 있는 거 총정리하고 이제 수투로 넘어가죠. 수투로 넘어갈 거니까 원본 문제는 조각 문제나 아니면 강화 문제 좀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일단 괜찮아. 원본 문제만큼은 충실하게 풀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떤 연습도 도와줄 거냐면은 평가 문제를 역순으로 풀어보는 거야. 작년 수능, 작년 9월, 작년 재작년 수능, 재작년 9월, 재작년 시간적으로 푸는데 92점 이상은 나오게끔은 우리 실력이 92점이라서라기보다는 이 기출문제 다 분석해봤잖아. 그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봤다는 전제를 갖고서 풀어서 효과를 좀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보면은 이게 그냥 문제 풀이를 외웠다가 아니라 뭐 발상을 연결시키는 걸 하는 거죠. 할게. 한번 풀어보세요. 주간일기 수투 관련해서 1주차, 2주차 해설지를 수정해서 올렸어요. 그 다음에 내일쯤에 수원도 2개 다 수정한 해설지를 올릴게. 그래서 그거 종합적으로 다시 채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해주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줄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 3을 좀 많이 틀렸다 하면은 데이 3 관련한 이론을 다시 줄게. 이론이랑 연습할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지. 줄 테니까 그거랑 연결시켜서 주간 일기를 복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특정 유형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하나도 못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만 쓰는데 fx. 근데 이게 뭐 수렴을 따랐을 때 fx가 뭘 인수로 가져야 될지 이런 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나? 근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모르만 보니까 헷갈리고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그 전부 다 이론을 잘라가지고 그 대의별로 줄 테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면 그럼 그냥 실무만 주구장창 많이 풀고 엔즈만 많이 푸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돼요. 내가 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우선 너희가 해야 될 건 주간 일기를 4주치를 다 풀어놔요. 4주치를 다 풀고 거기에서 이 유형은 잘 안 된다라는 하는 거를 다 얘기해줘 조사를 할 테니까 문제를 오답을 만들어 놓기도 할 건데 오답이랑 별개로 예를 들어서 7일치 받았잖아. 그 7일치 한 주차의 7일치 중에서 나는 이 유형은 좀 풀긴 풀었어도 어려웠다.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또 관련한 이론을 줄 테니까 그걸로 복습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이 급식표에서 내가 중요하다 했던 건 굵은글씨거든. 굵은글씨는 전부 다 기출 분석이야. 기출 분석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하면서 컨텐츠를 확장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학부모 6회를 지난 시간에 나눠줬었는데 이 점도 마찬가지고 혹시 못 받는 거 있으면 오늘 받아가죠. 그 다음에 또 컨스턴트 5회 받았으나 안 받았어. 이정모 그치? 내가 뽑아놓은 게 학부모랑 미정모랑 다 시즌 6이거든? 시즌 6이니까 받으면 되겠고 다들 안 받은 거지? 시즌 6. 그리고 주간일기 수원 2주차 안 받았나? 그것도 오늘 다 나눠줄게. 수원 2주차 하고 일단 나는 얘기 들으면 되겠어. 이 원본 문제 조금 더 풀어봤어. (111번) 너무 어려웠어. 했어. 111번. 쉬는 시간 안 됐냐고? 네. 조금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저 여기까지 정리 안 했어. (111번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고 출발할 수 있어야 돼. 좀 전에 110번 문제 풀었었잖아. 그치?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써놓고 바로 해석을 해보면 착상이 K K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마이너스 K 여기서 AN이 0보다 작거나 얘는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K AN이 0보다 클 때 이게 들어있지? 그럼 이 상황에서 K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이건 확정이거든. 첫 항이 K는 K 양수지. 그치? 그럼 그 다음 항은 여기다 대입해야 될 수밖에 없어. 여기다 대입하면은 K하고 뒤에다 빼야 될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이렇게 빼도 된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둘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또 음수가 확정이 돼. 그치? 음수면 한 번 더 여기다 대입할 수 있지? 대입을 해주면 A3는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대입해서 4 빼기 k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치?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는 2-k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갈림길에 서는 거야. 이 사망이 양수인지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인지 모르잖아. 그걸 이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근데 만약에 A3가 양수라고 해볼게. A3가 양수면 그럼 어차피 K는 1일 수밖에 없어. 1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럼 1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A3가 1인 거지. A3도 1. A3가 1이면 다시 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주면 A4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마이너스 6. 그치? 그 다음에 5항은 마이너스 6에다가 빼기 플러스 8 빼기 1 이렇게 좀 써줘. 그럼 또 이게 1이야. 이렇게. 6항은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연수 양수니까 또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쓰면은 일단 이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A6 음수다를 했으니까 그 4개 곱한 게 음수가 되는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냥 1이야. 양수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어. 끝인 거야. 그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 A3가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거야.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A4가 또 뭔지 모르겠어. 부호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A4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또 구분을 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게 5항, 6항까지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 원본 문제 종이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파일을 올려주긴 했는데 종이로 필요하시면 돼요. 괜찮아? 네. 119번 문제 하고 있는 친구들 할만했어. 왠지 수능 문제는 혼자 해보고 싶지 않아. 이 119번 문제도 마찬가지네. 오늘 이런 문제 3개나 나왔지. 119번 문제 보면은 6항 더하기 7항은 3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 그거 봤을 때 그럼 6항이랑 7항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119번 볼 때 이렇게 저마식의 구조 관찰하고 첫째 항 마지막 항 아니면 어떤 시그마 값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생각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하는 것이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라. 이게 했던 말이 오늘 수원 저마식 관련해서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십니다. 저거 하나를 확실하게 챙겨가봐.
특모, 미적모 다 받았죠? 다음 시간에 기출 돌아보기 1번, 2번 받은 거 있지. 조건 방문 관련해서. 그거를 꼭 갖고 와줘. 1번. 오늘 3번을 나눠줄게. 3번은 전부 다 평가 문제만 나오고 평가 문제랑 변형 문제들이 들어가 나오고 홀수가 평가 문제고 짝수가 변형 문제. 이거를 충실하게 풀면서 학습을 하는데 기출 돌아보기 1번, 2번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출에다 자꾸 연결시켜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가져야 될 게 1회분 수원, 수투. 수원은 원본 문제 위주로 풀어오기. 그 다음에 수투는 진도 조금 나가려고 하니까 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정부 면제 1번, 2번에서 안 풀었던 문제들 조금 더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갖고 오면 되겠어. 여기까지 안 했는데 미리 풀어봐. 1번이고 그렇지. 자꾸 쌓여서 어? 1번 그 그리고 활동하는 친구들 저쪽 끝에 교실로 이동하는데 그 주간일기 있지. 주간일기 일단 수투 1주차, 2주차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해설지 올렸을 때 참고해가지고 다 제출해줘 보시면은 오답 정리를 다 해보도록 할게. 그다음에 수원 두 개는 그 해설지가 약간 좀 오류가 난 부분 있다면 그거 빼놓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질문하면서 해도 되겠어. 주간일기 오늘 배웠던 것들 정리하고 저를 불러서